자,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요거 쌤이 막 약을 먹고 마스크를 끼고 하는데도 좀 이래가지고 오늘 큰 소리 내기가 약간 힘들어. 그래서 쌤이 과다하게 이럴 때는 많이 말하면 쌤도 목이 상하고 여러분들도 듣기 너무 거슬릴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욕심 안 내고, 자, 구문 때는 요거 어플리케이션 똑같이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독해는 다른 거도 안 나가고 여기 수록된 문제들만 완벽하게 끝내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소리를 못 지르니까 좀 졸려하는 것 같은데 이해 좀 부탁해. 오늘만 잘 좀 도와줘서 서로 수업 끝내자. 알겠지? 응. 자, 일단은 여기서 자, 우리 질문할 것들을 좀 먼저 받을게요. 자, 컨셉 7에서부터 숙제 해온 친구들 위주로 질문 받겠습니다. 자, 어떤 거 볼까? 컨셉 7. 3번. 컨셉 7에서 3번 또. 질문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이승준 저거 세핑인 것 같은데. 있어요. 알겠어요. 자, 질문 던져요. 또. No? 원경이는? 열심히 했네. 질문 없어? 2번. 원경 이렇게 하면 몇 번인지 몰라. 자, 2번. 자, 또. 민주 없어? 어허. 또 없을까? 태영이 없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또 과제 했나 본다. 자, 그러면 컨셉 7에서는 일단 2번, 3번 이렇게 볼게요. 컨셉 7. 오케이. 그럼 2번부터 한번 가보자. 2번부터. 얘들아,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야, 이 문장은 똑같이 또 나오지는 않아. 대신에 해석을 해내는 방법을 좀 기억해라. 그럼 우리가 이번에 타겟으로 했던 건 전 땡땡. 자, 타겟이 뭐였습니까? 전치사였죠. 그럼 중요한 건 전치사는 그냥 뒤에 명사 딸랑 묶는 게 중요해? 의미 덩어리를 묶는 게 중요해. 의미 덩어리야. 그래서 그냥 배웠던 방식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해석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썼을 때 이게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만 하면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알겠지? 그걸 기억하면서, 자, 쌤도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A-2번이고요. 자, 앞에서부터 끊어보자. 자, 초기의 인간 사회는 were nomadic, 유목민이었습니다. 자, 이 유목민들은요, 헌팅과 게더링이니까 이거 묶으면 그냥 수렵, 채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헌팅, 수렵, 게더링, 채집입니다. 그럼 수렵 채집에 의존했던 초기의 인간 사회는 유목민들이었고요. 그리고 inner shifting pattern, 뭔가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네요. of life, 어디서? 삶에서 패턴이 바뀌었답니다. 자, 그 패턴의 변화는 in search of, 무엇을 찾는 삶에서의 패턴이 바뀌어갔었냐면요. new source of food, 새로운 음식이나 lightness, portability, and adaptability와 같은, 여기까지 닫을게. 이렇게 닫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닫아서 퀄리티를 문장의 주어로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lightness, 빛, portability, 휴대성, adaptability, 적응성, 바로 1번, 2번, 3번과 같은 특징들이 were dominant criteria, 매우 주요한 기준들이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뒤에 더 갑니다. with, 그리고 뭐와 함께 더 정착해 있는 시골 사회, 뭐에 근거한? 농업에 근거하고 있는 시골 사회에 정착된 삶들이 진화하면서, 묶어갈게요. 그러면서 other characteristic, 또 다른 형태, 즉 또 다른 무엇의 형태, 적절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또 다른 전통이라고 하는 게 emerged,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그럼 이 문장 안에서는 전치사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 in이라는 거 어떻게 묶었나 중요했었을 것 같고, 뒤에 나오는 in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묶었을까? 또 라스트 with라고 나오는 것도 여기까지 잘 이어서 묶었을까? 이 부분이 우리한테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좋아. 자, 이 정도로만 2번 문장은 잡고요. 자, 내려가서 A-3번도 가보겠습니다. 와, 얘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꽤 긴데? 자,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 또 맞게 했나 보세요. 자, 봅니다. 자, in our effort 앞에서 큰 괄호 열겠다. 네, 얘들아, 여기서 effort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추상명사거든요. 노력, 이렇게. 그래서 effort 뒤에는 거의 대부분 뭐가 뒤에 붙냐면
투부정사가 뒤에 붙어 들어갈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같은 의미 덩어리로 묶어놔야 돼. 그치? 자,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good child가 되거나 불평하지 않는 노동자가 되거나 협력적인 patient, 환자가 되거나 쌤 얘는요. 얘가 1번, 얘가 2번 5월로 나오니까 마지막 얘가 3번이겠다라는 게 예상이 돼서 앞에서 열었던 to의 소괄호는 요렇게 닫힐 거고 in에서 열었던 중괄호는 이렇게 닫힐 거예요. 선생님이 독해 문제 풀 때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안 하는데 구문 분석해 줄 때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분류해 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전치사 in은요. 추상명사가 붙었기 때문에 꾸며주는 투부정사까지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안에서 들어갈게.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fall into the trap of 하나의 수거입니다. 다시 들어가자. fall into the trap of라고 한다면 뭐뭐하는 호영아 뒤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함정에 빠지다. 하나로 보세요. 그치, 버티자 왔으니까. 자, 뭐 하는 함정에 빠지냐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함정에 빠져요. 바이, 모함으로써 쌤 또 뭐 등장했어? 전치사 또 나왔잖아. 맞지? 자, 그럼 우리는요. 좋은 아이이고 싶고 불평 없는 사람이고 싶고 협력적인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덫에 빠지게 돼요. 모함으로써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건데요. go along with 뭐뭐를 따르다. 자, 이런 수거 표현을 이해할수록 독해가 빨라집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름으로써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덫에 빠지게 돼요. 괜찮죠? 또 갑니다. At times, 언젠가 우리는 lose track of our own boundary. 우리 스스로의 경계와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and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의 코스트는 그럼 쌤 여기서도 중요한 거 코스트 별표 검은색으로 별표. 왜냐면 코스트라고 하는 건 비용적인 개념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대가라는 뜻도 있잖아. 쌤 그럼 잠깐만 여기 나오는 색깔 하나만 더 쓸게. this는 컨셉 7번에서 3번 문장. 자, 여기 나오는 this는 앞에 우리가 남들만 즐겁게 하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경계를 잃어가는 거. 얘를 this가 받아갈 테니까 남들만 기쁘게 하려고 하고 너 거를 놓치고 가 준우야. 그렇게 되면 그것의 대가는요. could be our life. 우리의 뭐일 수 있어? 삶을 대가로 할 수도 있어. 뭐 상징적으로도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글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대가로 내줘야 될 수도 있어. 됐죠? 더 들어가요. When we are, 그러니 우리가 set health limit, 건강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할 때 그때 그것은 초래하게 될 거야. 무엇을? 우리 관계 안에서의 distress, 불안과 장애를 초래하게 될 거야. 됐지? 그럼 쌤 우리 내용 이해하는 게 이 정도 패러그래프에서는 분명히 따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우리가 어떤 애들이고 싶어? 좋고 뭐하고? 불평도 없고 또 뭐하고? 협력을 잘해. 즉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남들만 기쁘게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자신의 경계는 잃어버리고 그럼 뭐를 대가로 내어줘야 돼? 우리 삶 자체가 대가로 들어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한계를 설정해야 돼. 그럼 이 건강한 한계는 남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지. 바로 이게 너무 남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이런 건강한 경계를 설정을 해놔야지만 우리는 관계에서 불안을 겪지 않을 거야. 자, 하지만 when we learn to say no, 우리가 이걸 못하게 되면 불안이 생길 거야. 하지만 우리가 no라고 말할 수 있네. to. 여기서 to는 전치사로 뭐뭐에라고 가자.
What we don't feel like, 우리가 느끼지 않는 거네. doing,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할 수 있으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는 yes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feel, 느낄 거야. 자, 얘 이 형식이거든. 그럼 이 형식 동사 뒤에 나오는 empowered가 뭐가 되겠어? 주격보어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외웠던 단어죠. 자, empower는 뜻이 두 가지로 기억하자 그랬어. 뭘 주다? 자격을 주다라는 뜻이 있었고 또 조금 더 높게는 권한이나 권능을 주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 생각엔 권한을 가진이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의역해봐. 우리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독해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럼 여기서 권한을 가졌다라는 건 누구의 삶에 대해서 권한을 가졌다는 걸까?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empowered라고 하는 건 자신의 삶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좀 주체적이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갔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문 정도가 빈칸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empowered 빈칸 뚫고 31번 만드는 거야. 그럼 empowered는 자격이었지만 뭐까지 넘어갈 수 있네? 주체적이다까지 끌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되지? 뒤에 더 갈게. 자, and 그러면서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는 점점 improve 뭐 할 수 있어요? 개선될 수 있어요. So, 그러니까요. Don't be afraid to say no. 뭐 하는 걸 잊지 마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걸 잊지 마요. 그럼 이해되나 볼까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헬스 리밋을 설정하는 것과 의미가 어때 보여요? 같아 보이죠? 맞아요. 얘가 얘랑 똑같은 진술이구나까지 확인돼. 그래서 얘들아 이 구문특강 자료 안에 쌤이 가져오는 문장들이 결이 좀 달라졌어. 원래 하나 센텐스 가져왔으면 지금부터는 연습량이 쌓였기 때문에 구절로 가져오거든요. 패러그래프. 그래서 꼭 이렇게 내용의 이해가 수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자, 그러면 컨셉 7에서 2번, 3번은 클리어할게요. 넘어가자. 자, 컨셉 8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부를게요. 좀 있을 거야. 몇 번? 4번 도윤이 4번 나왔어. 5번 민주. 또 2번 예빈이. 2번 아니야? 자, 또 이렇게 승준이 세야지. 너 네가 안 해와서 시키는 거 아니야, 쌤? 아니지. 3번 근서가 저 새끼 해왔지? 해왔어? 했잖아. 얘 내가 엄청 본다. 자, 예빈이는 질문 없어요? 3, 4 오면 돼? 6번 우리 민주 6번 또 없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야, 이 시간에는 과제 안 해오면 본인만 손해야. 남들 모르는 것만 잡고 끝나는 거야. 잘 들어봐. 자, 3번 가보자. 이거 뭐 그렇게 길진 않네요. 근데 얘들아 우리 복습 좀 하자. 자, blame이란 동사 나오면 뒤에 전치사 뭐 나오더라? blame 나오면 전치사 뭐 나오더라? for. accuse 나오면 뭐 나오더라? of. 기억해. attribute 나오면 뭐 나오더라? to. compare 나오면 뭐 나오더라? with. judge. 내가 웃는 거 안 보이지? 마스크 써서. judge 나오면 뭐 나오더라? judge. 판단하다. 뭐뭐에 근거하여 전치사 못 써. on. 야, 지금 목소리 제대로 나왔죠? 화나니까. 야, to는 전치사 to는 보통 방향이야. 그래서 원인과 결과 나타날 때 보통 써. attribute A to B, ascribe A to B. 그랬던 구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계속 여기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박준아 알겠어요? 예, 좋아. 자, 가자. 자, 일부 학생들은 읽고 또 읽었어요. 동사. 됐어요? 뭐를 뒤에 넘어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거야. 자, 일부 학생들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들의 교과서와 텍스트북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 교과서와 그들의 클래스 노트니까 우리가 쓰는 노트 같은 겁니다. 자, 그걸 여전히 읽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failed our test. 우리 시험에서는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병렬 구조 잘 찾아야 돼. 읽고 또 읽었지만 결국에는 뭐 했다? 실패했다.
자, 그럼 아마 그들, 쌤 여기서 그들은 우리 학생들 받겠죠. 자, 우리 학생들은 아마도, 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데, did internalize some bit and piece of the material 이라고 나왔어. 자, 이때는 쌤은요, som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분명히 명사가 붙을 거라 중간에 짜잘하게 묶지 않고 여기까지 한 번에 볼 거예요. 그럼 비트든 피스든 일부라고만 번역하면 되는 단어야. 그 자료의 일부를 정말로 내면화하기는 했겠지만, 됐지? 자, 그럼 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내면화라는 단어예요. 쌤, 내면화한다는 건 내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했다라는 의미로 바꿀 거라서 내면화라는 단어는 체화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신체할 때 체고요. 동화시키다 할 때 화입니다. 몸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였다 이거야. 그럼 이거 이해하긴 했을 거야. 하지만 지식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는 게, 자, 리드 물결 이런 짝꿍 잘 찾아야 돼요. 댐에다가 목적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로 오형식 동사의 리드거든. 그럼 진서야, 이렇게 보란 얘기야. 앞에 리드 나오네. 그럼 뒤에 뭐 있나 먼저 봐. 투 요렇게 찾아봐. 그럼 그들이 혼동하게 read 뭐 했다? 이끌었다라는 구문이 등장하는 거야. 뭘 혼동하게 이끌었는데요 하고 뒤에 보니까 여기 체크 들어가자. 자, confuse 나왔으니까 우리 배웠던 거 써먹자. 어디 먼저 눈으로 찍어야 돼? 쌤도 봤잖아 지금. 에? with. 자, 처음에 대답한 새끼 누구야? 누구야? 코에다 점점 찍게. 누구야? 승준이 원이야 투야? 원이야 투야? 서로를 가르치네. 자, with. 먼저 잡아. 잡고 나서 얘가 대문자 A가 되겠지. 이거를 얘가 대문자 B가 될 거야. 그럼 핵심적인 명사 어구가 골라졌으면 뒤에 묶어. 그냥 고민하지 마 일단. 그냥 묶어. 끝. 그럼 이제 살만 붙이면 돼. 들어가 보자. 아유, 민석이 잘하네. 자, 그러면 익숙함을 지식에 대한 실제 이해와 혼동했다는 거고요. 그 익숙함의 내용은 보니까 그들이 얻은 거야. from 다시 열어야 되겠지. 뭐 때문에 얻은 거냐면 그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뭐 하고 있었거든. 노출. 그럼 예를 들면 얘들아 우리 영어 단어 A 계속 노출. 그 노출됐던 걸 나 A를 뭐 한다. 진짜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괜찮죠? 자, 그럼 글 전체 맥락 다시 봐요. 학생들이 계속 읽지만 시험에는 뭐해? 통과하지 못해. 그럼 얘네들은 체화시킨 게 없어서야 일부 체화는 시켰어. 근데 중요한 건 confuse.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혼동하고 있는 거야. 자주 뭐 한 것을 봐서 익숙한 걸 실제로 뭐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중요한데 시험 기간 되셨을 때 계속 반복해서 봐봤자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그거 안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막 백지에 써보기도 하고 테스트도 봐보고 영어 시험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랬던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잘했어. 자, 3번 클리어 했고요. 밑에 4번 들어가는데 이거 만만치 않아.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아. 그래서 쌤이 얘를 이렇게 끊어볼 테니까 이 부분만 한번 다시 눈으로만 해석을 해봐요. 자,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를 쌤이 1번이라고 잡아줄게. 자, 요 구간이 좀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번이라고 할게. 여기도 만만치 않았거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이 뒷부분은 좀 괜찮게 하던데 1번, 2번을 먼저 보자. 알겠지? 질문해줬던 친구들. 자, 1번부터 쌤이 잠깐 입 닫고 있을 테니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럼 분명 동사, 전치사, 짝꿍이 눈에 보여야 될 겁니다. 그쵸? 태영이도 졸리면서 오늘 쌤이 소리를 못 지르니까.
읽어봤으면 선생님이 해주는 거랑 아마 조금 다를 거야. 대부분 써온 게. 나한테 맞춰봐. 왜 그렇게 나오나? 자, 일단 이 앞에 나오는 브리치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었죠? 유출이란 뜻이었지. 데이터 유출. 그래서 뒤에 나오는 대절 이하도 얘를 꾸며주지. 그럼 앞에 우리의 타겟인 전치사가 나와서 애프터는 여기까지를 다 갖고 들어가는 게 정확했어. 됐죠?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면 로그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나오니 뭔가 저장된 정보 데이터 같아서 나는 위치 기록이라고 읽었고요. 그냥 전문 용어로 로그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어찌됐든 위치 기록을 노출시킨 데이터 유출 이후에 괜찮지? 자, 이제 갈게 뒷부분. 이후에 lawmaker, 입법자들은 이걸 해석을 못하다. 쌤, 이거 법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입법자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 자, 입법자들은 체크. blamed 했습니다. 그럼 뒤에 for 먼저 찾을까? blame 뒤에 for 어디 나와? 뒤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for가 등장을 하네요. 그쵸? 자, 그럼 blame 뒤에 나오는 the social media firm이라는 명사 덩어리 하나. 자, 여기다가 대문자 A를 해보자. 그리고 for 뒤에다가는 B라고 우선 잡아볼게. 자, 그럼 이랬을 때 A와 for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고민 없이 얘 묶어주면 되는 걸 거고. 뭔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묶고 그 다음 여기 한 번만 봐봐. 자,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게 쓰여서 쌤이 설명할 건데, 자, 더 패닉에다 밑줄 치고 스프레딩에다 밑줄 쳐봐. 여기다가는 이렇게 별 표기를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표기를 할 거고요. 자, 제가 나와 있는 걸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일반화. 자, for라는 건 어떤 것의 종류예요? 뭐의 종류예요? 전치사의 종류잖아. 그리고 뒤에 붙는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뒤에 붙는 뭐겠어? 명사일 거야. 근데 명사 뒤에 spreading이라는 또 뭐가 나오고 있어? ing가 또 나오지. 자, 이런 모양일 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얘가 아닐까 싶어. 여기서는 전치사에 대한 ing로 동명사를 뒤에 붙여준 거고,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애매한 명사는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로 봐보면 어떨까? 그럼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걸로 되돌아가는 거야. 첫째 주에 배웠던 거. 그럼 이 명사가 ing 하는 것 때문에 blamed 뭐 했다? 비난했다. 이렇게 합이 맞춰지거든. 그럼 그대로 이제 다시 가볼게. 자, 대절이야라는 소셜미디어 회사를 이거라는 이유로 blamed, 비난했다. 자, 큰 틀은 이거야. 됐지? 그럼 이제 붙여보면 스스로를 사생활의 보호자라고 홍보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를 오히려 correction,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보다 공포가 빠르게 확산됐다라는 이유로 비난했어. 이게 정확한 해석이야. 괜찮아요? 더 가볼게. 이제 다음 거 봐봐. 그리고 몇몇 위원회들은 또다시 체크. accused, 비난했어. 그럼 뒤에 짝꿍으로 of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를 B 때문에 비난했어 라는 거니까 이때 executive는요 그냥 경영진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소셜미디어의 경영진이 되겠지. 그 경영진들을 비난했어요. 근데 비난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가들 describing 했다라는 것으로 비난했어요. 얘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뒤에 and로 들어가면서 뭐까지 나와? referring이라는 ing가 또 나와. 그럼 비난을 했던 내용 1, 이것 때문에 비난했고 2, 이것 때문에 비난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앞에를 한번 보자. 쌤, 여기서도 우리 빗금 칠 수 있는 거 describe A as B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의 리크는 breach의 또 다른 단어야. 유출이라고 번역하면 돼. 그 데이터 유출을 사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고. 되지?
그러면서 뒤에 조금 더 어려워. 자, refer to가 나왔을 때도 뒤에 짝꿍으로 누구 찾아? as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안에 어려운 거 또 들어가. 색깔 한 번 더, 컴마 나 때문에. 자, 이거 보면 떠오르는 상관 접속사 뭐 있어? not A, but B 생각나야 되잖아. 그러면 호영아, 뒤에 나오는 얘가 A일 거야. 그리고 앞에 anonymous signer이라는 단어가 B일 거야. 그럼 또 똑같이 가보는 거야. 승준 봐봐. A, B 핵심 찾았으니까 남은 건 시티 좀 꾸며봐. 자, 그럼 완성된 번역을 보여줄게. 또 2번 뭐 때문에 비난을 받았냐면 이용자들을 익명의 신호로서 언급해서 비난을 받았다. not 뭐로 본 게 아니라 동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원경아, 동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시민이 아니라 익명의 신호로서 이용자를 언급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다. 괜찮니? 그럼 조금 더 이해해보면 이런 것 같아. 이용자들이 동의를 하냐 마냐라는 자격이 있는 시민이 아니라 그냥 정체도 모르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 라고 좀 깎아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한 걸로 비난을 받았다. 되지? 민주 멘탈 있는 거지? 뒤에 더 가. 그러면서 the regulator, 규제자는요. 또 체크. 보라색으로 가야죠. 자, imposed. 부과했다. 그럼 뒤에 뭐 찾아야 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부과했다. 무엇을 부과했어? disclosure 하면 정보 공개란 뜻일 거고 룰은 규칙이니까 정보 공개 규칙을 어떤 회사에도 부과했는데 그 회사란 또 나오네. 프로바이드 해주는 애들이요. A에게 B를요. with.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성이라고 보면 돼서 행동 특성이라는 정보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어느 회사든지 정보 공개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한 거예요. 울지 마요. 됐지? and 그러면서 required 요구했습니다. 얘가 동사 2번이겠다. 허이! 그럼 동사 1번은 어디 나와? imposed.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부과했고 그리고 require 요구했습니다. 자, 또 봐봐. 얘가 오형식 동사라 뒤에 the firm이라는 목적어 또 붙어. 그리고 to supply라는 to 부정사가 목보로 또 붙는 거야.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read처럼 require 나오면 뒤에 뭐 있나 먼저 봐. to 있나 먼저 보라고. 그럼 구문 판단 끝이잖아. 자, 그럼 그리고 그 회사들한테 supply 공급해줬어요. with 하라고요. 그 회사가 각각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 그 정보 공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한테 보고서를 공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용 소화되지? 라스트 갈게. 그런데 비평가들은 대쩌리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가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베이스하고 있대요. 어디에? on이라는 것에요. 그리고 A를 on에 베이스하고 있는 그 자체가 희생시킨다고요. 얘가 본동사야. 이대로 다시 읽어보면 그 제도의 집행, 시행이라는 뜻이거든. 그 제도의 집행을 회사가 스스로 기록한 숫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건 희생시키는 거예요. A를 B를 위해서요. 그리고 연관 짓고 있는 거예요. A를 B와요. 들어가죠? 근데 쏟아지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거는 책임이란 뜻이야.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 란 뜻이고 compliance는 수능 혹은 준수라고 지킨다 이런 뉘앙스야.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내용은 이거야. 야, 니네들 정보 공개할 때마다 소비자한테 보고서 줘. 그리고 그 보고서는 회사 니네가 스스로 숫자로 기록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지. 그럼 이런 스스로 기록하는 숫자에만 근거하는 게 법의 집행을 결국 편의성을 위해서 뭘 희생시키는 거고 책임. 그럼 그 회사가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못 지게 하고 있는 거고
되지? 순전히 문서 작업 하나 한 거야. 셀프 리포트 넘버 채웠거든. 근데 그걸 법을 잘 따른 거라고 연관 짓고 있어 니네 라고 주장했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만치 않지? 근데 일부러 얘들아 이렇게 출처 안 적힌 거 쌤이 좀 더 꼰 문장들이야. 이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어. 괜찮지? 특히 질문 많이 나왔던 건 1번, 2번 덩어리였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세요.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4, 5번까지 끝냈고요. 여러분들 잘해줬어. 자, 이번엔 6번이야. 5번 안 했다, 그치? 자, 내가 뭐 하나 잘못했니? 더 했니? 아닌가? 3, 4, 5, 6이었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 한번 가볼게요. 시간 되는 만큼 해보자. 자, 다시 들어가서 자, archaeologist 하면 인류학자, 고고학자 뭐 이렇게 갑시다. 호영아, 가자. 자, 고고학자들은요, extract 했어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검은색 펜으로만 할게요. extract 했습니다. A를 B로부터. 오케이. archaeologist가 타블렛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그 돌로 생긴 판 있죠. 그것도 타블렛이라고 해서 석판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 석판을 폭풍으로 뒤덮여 있는 러블에서 구출해냈대요. 뽑아냈대요. 그랬을 때 박물관은 describe 했습니다. inscription을 as B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inscription은 직역하면 어디에 새겨진 글이란 뜻이고요. 고고학에 썼을 때는 석판에 쓰여진 비문 같은 걸 뜻할 때 씁니다. 그럼 그 태블릿에 적혀있는 글이 될 거고요. 그게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증거다라고 describe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 비문을 display, 서둘러 전시했습니다. 쌤 그러면 rush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서둘러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황 이해했죠? 그때 그 지역의 역사가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쌤 주장의 내용이 뒤에 붙어야 되는데 주장의 내용을 보니까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지 아가들? 봐봐. argued라고 하는 거는 타동사잖아요. 뭐뭐를 주장하다. 을이 붙으면 무슨 동사? 타동사잖아. 근데 이 타동사 뒤에 주어 동사의 완전한 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우리는 중간을 끊을 거예요. 주장했다, 주어가 동사했다고 이렇게 끊어 읽을 건데 이유는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야? that. 자, 이 that은 무슨 that인데? 명사절 접속사 that. 얘가 생략돼서 그래. 그래서 끊어 읽어. 쭉 가지 말고. 원경이 잘 듣고 있지? 자, 그래서 결국 역사가들은 주장했어. 그래서 여기서 끊자고. 자, 뭘 주장했는데? 그 expedition, 탐험이야. 자, 그럼 여기서도 의역해봐. 탐험은 뭘 하러 떠난 탐험이었겠어? 발굴을 하려고 떠났던 탐험이었을 거야. 그 발굴을 하러 떠났던 탐험이 디프라이브드 했대요. A에게서 B를요 라고 주장했대. 그리고 그 B는 물건의 의미가 어떤 걸로도 대체될 수 없을 만한 물건인데 엄청 소중한 거겠지 그 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공동체로부터 박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이해되나? 뒤에 더 and 그리고 they 걔네들은 그럼 이때 they도 historian 받을 거 아니야. 그 지역의 역사가들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어서 그들은요 accuse 하면 뭐 찾아야 돼 아가들? of 찾기로 했죠. 그러면서 그 박물관의 수집가를 큐레이터라고 할게. 자,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을 호영아 뒤로 다시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야 니네들 지금 말이야 단순히 그 물건을 지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항아리를 단순한 기념품으로 뭐하고 있어 니네? 비교하고 있네? 빗대고 있네? 라고 비난했대요. 됐지?
그럼 여기서도 간단하게 보이는 거 compare A with B가 또 나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입장 들어갈게. 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했고 박물관이 가져갔는데 지역 역사학자들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패널들이 어머, 내가 지금 독립적인이란 말 앞에 뭘 붙였어, 얘들아?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제3자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고학자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고 그 비문이 발견된 지역 사람도 아니야. 그럼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야.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패널들이 be asked to 했어. 자, 여기다가는 색깔 표현 한 번만. 자, be asked 뒤에 to 부정사부터 정말 자주 나오지. 자, 이러면 ask는 묻다야 요청을 받다. 요청받다로 바뀔 거야. 그래서 to 부정사라는 뭘 받다? 요청을 받다. 이렇게 되겠지. 외워놓자. 해석은 진짜 경험치야. 게임 계속 돌려봐. 자동으로 계속 켜놔봐. 그럼 뭐해? 레벨업 계속 하잖아요. 그건 똑같아. 근데 다만 너희들이 해줘야 될 뿐이야. 알겠지? 이렇게만 하면 돼. 자, 뭐뭐 하나는 요청을 받았어. 근데 내가 체크했던 이유가 있다. 자, 네모 갈게. 여기 to 하나. 뒤에 찾아봐. 또 뭐 나와? to tell. 박준우 따라오냐? 그치? 아이 잘한다. and 나오니까 또 갈 거야. 마지막 거 나오고 끝날 거야. 마지막 나오고 끝나겠지? 그래서 뒤에 뭐 나와? to inform. 근데 나와 있는 덩어리들이 모두 전치사 동사 짝꿍인 것 같아. distinguish 나왔으니까 뭐 잡아? from. 박스 또 안 칠게. 복잡할 것 같아서. tell은 말하다인데 어머 뒤에 뭐가 붙었네? from. 그럼 무슨 뜻이 되지? 구별하다가 되지. 그죠? inform 나오면 전치사 짝꿍 누구예요? of inform 외우려면 information 기억해. information 뭐야? 정보. 그럼 정보의 원형인 동사 뭘 주다? 정보를 주다. 조금 더 알려주다. 이 뜻이야. 자, 그럼 번역해 볼게. 그 독립적인 제3자인 패널들은 뭘 요구했냐면 요구한 내용 1번. 의심이나 추측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구별하세요. 라고 주장을 했고 단순히 의심만 하지 말고 증거를 대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재구성하지 마시고 복원하세요. 이 느낌인 것 같아. 쌤 재구성이 뭐고 복원이 뭐예요? 쌤도 그 이상 알긴 어렵지만 재구성이라는 건 주관적인 재구성인 것 같고 복원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를 다시 살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라고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반환 텀 조항을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돼? 사실 텀이라는 단어도 용어, 기간, 학기, 측면 졸라 많은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선 약간 법적인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쌤은 조항으로 잡았습니다. 뒤에 더 갈게요. Yet, 그렇지만 또 다른 입장. Though는 누구는? 기부자들은 preferred 선호했습니다. 자, 라스트 가자. 쌤이 여기도 prefer 나오는 거 보니까 뒤에 짝꿍으로 뭐 먼저 찾아야 돼. 뒷부분 좀 어려워. to. 눈으로 딱딱. 그럼 to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 뭐뭐. 보다. 이렇게 번역할 거야. 그럼 아가들. a compromise가 대문자 A일 거고 얘를 이어받는 원이란 단어가 아마 대문자 B일 것 같거든. 얘는 협상안이라고 보자. 그럼 다양한 관계자들끼리 지금 막 대립이 있는 거니까 기부자들은 오히려 이런 협상안이나 이런 절충안을 선호했어. 이것보다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또 핵심어 찾았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묶어서 얘는 얘 꾸며주고 또 고민하지 말고 묶어서 얘네는 얘 꾸며주고 뒤에 이어붙는 even if 부사절은 맨 끝에 한 번에 더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다 왔다. 여기까지 해석해보자. 자, 기부자들은요, 교육을 위해 그 제도를 보상하고 있는 그런 협상안을 더 선호했어요. 뭐보다는요, 그 물건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되돌려 놓는 것보다는요. 그럼 결국 물건을 아웃라이트, 적절하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보다는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쪽을 더
좋아했습니다. 비록 the framing,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럽할 수는 있지만요. 후손들로부터 그 석판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할 수는 있지만요. 됐죠? 자, 그럼 내가 프레임이라는 단어 마지막에 뭐라고 해석했어?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했거든요.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딱 이런 느낌이야. 자,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써놓고, 프레임은 기본 뜻이 액자야. 그건 봐봐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뷰인데 내가 이렇게 보면 뭔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액자라는 의미 때문에 틀이란 뜻이 되고, 문제를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을 말하게 돼. 그럼 이런 것도 있다. 야, 이건 다 프레임의 문제야. 이러면 본질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의 문제야. 이런 말이 돼. 그래서 프레임이 나오면 우린 그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방식과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좋아. 자, 오늘 지금 3시 29분이 돼서 쌤이 6번은 본인들한테 맡길 테니 아무래도 안 되면 쌤한테 쉬는 시간 동안 갖고 와줘. 알겠지? 오케이. 오늘 목소리 듣기 너무 거슬릴 텐데 잘 들어주셨어요?